또영주 TV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손흥민 선수 100호 골을 축하해야 됩니다. 축하해야지. 네, 막 박수 일단 축구를 치고. 떼트려야 됩니다. 네, 빵빠레를 울려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송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뒷북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꼭지가 있느냐? 음. 잘 조사를 해봤더니 아스날이 어느새 3연승. 우리 아스날이 달라졌어요. 네. 박종윤이 자가격리 들어가면서 야. 아스날이 3연승. 번개맨이 억제기라면서. 네. 여하튼 아스날이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3연승을 달렸느냐? 이 부분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아스날이 이 3연승을 달리기 전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을 바꿔야 된다. 많이 아니다. 나왔죠. 네. 선수단의 문제다. 그러면서 비판은 계속 있었는데 이게 감독 탓이 더 크다, 선수 탓이 더 크다, 그 문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아스날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아니, 이전을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스날이 정말 안 풀렸고 거기에서의 문제는 결국은 공격이었죠. 뭐 U자형 빌드업이랑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겉도는 공격이었잖아요. 측면으로 돌렸다가 다시 후방으로 돌았다가 결국 또 공략을 못해서 또 다시 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오바메양, 라카제트 이런 선수들까지 결정을 지어주지 못하니까 정말 특히 답답한 경기가 오바메양 됐죠.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한 후에 오히려 이제 폼이 더 떨어졌다. 네.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리고 라카제트는 초반에 골을 넣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골을 넣지 못하면서 오히려 오바메양 밑에도 배치해보고 네. 전방에도 배치해보고 그렇죠. 다양하게 네. 쓰긴 했는데 효과가 또 미비했고요. 여기에 페페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이제 박치기로 퇴장도 당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격이 안 풀릴 때는 아까 전에 얘기한 U자 빌드업 할 때 이 중앙 쪽의 공간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 누가 받아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여기에서 다시 파이널 서드에서 전방으로 보내주는 그런 패스라든지 움직임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스날은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안 되다 그동안. 보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조일록을 그 위치에 배치했더니만 조일록이 측면으로 나가서 여기가 또 비어. 그래서 측면만 바글바글거리고 중앙에는 없어. 그 라카제트를 그 위치에 배치했더니만 라카제트가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초반에 보여주다가 전방에 있어. 또. 결국 이제 그 본인의 성향이란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은 계속 빈 상태로 U자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한 선수가 등장했어. 누구? 에밀 스미스 로우. 야, 그 전까진 단 한 번도 기용되지 않았던 선수가 여기에서 갑자기 첼시전에서 나타나더니 팀을 확 바꿔놔 버렸어. 네. 그러니까 첼시전은 에밀 스미스로우, 마르티넬리, 부카요 사카 이 선의 이 젊은 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죠. 그렇죠. 이 에밀 스미스 로우가 뭘 해줬냐? 뭐 사실 이 젊은 선수에게 뭘 그렇게 기대라고 이 선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겠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기록이나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봐도 정말 차이가 나요. 에밀 스미스 로우 선수의 이제 잠깐 기록을 살펴보자면은 최근 3연속 선발 출전인데 이게 올 시즌 모든 기록이에요. 이제 막 등장했다는 거지. 그래, 이제 등장하고 선발로 뛴 경기는 모두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 3경기 연속 키패스 2회 그리고 2도움을 기록했는데 공격 포인트는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아친 건 아닌데 이 2도움이 큰 역할을 했어. 맞아요. 이해야 이 이도움이 컸는데 이 선수가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3선에서 후방에서 보내주는 패스를 받아서 움직임을 통해서 전진을 시켜주고 패스를 통해서 또 볼을 앞쪽으로 전진시켜주고 그리고 2대1 패스, 뭐 3자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좀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게 필요했었던 아스날이거든요. 그렇지. 이게 라카제트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기대를 했는데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이거를 에밀 스미스 로우가 해주면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에밀 스미스 로우가 그 역할을 함에 따라서 라카제트의 득점력도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그렇지. 라카제트 아스날에 오고 난 이후에 뭐 가장 좋은 또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리그컵 경기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공식 4경기 연속골이고요. 네. 공식 4경기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카요 사카의 활약도 뛰어나고 에미 스미스 로우의 활약도 뛰어나고 그리고 라카제트의 활약도 뛰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이었고 네. 여기에 라카제트가 마침표를 잘 찍기 시작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리그 3연승 달리는 동안 라카제트는 다 골을 넣었어요. 어우 대단해. 네.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선의 든든한 지원 덕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아스날 공격을 보면은 어우 이전하고는 너무 다른데? 아니, 그런 느낌이 들어.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전은 너무 놀랬어요. 눈 속에서 아스날 선수들밖에 안 보여. 아니 이게 미친 듯이 이전에 뛰면서 우리가 미친 듯이 알던 공격을 우리가 하는 알던 거예요. 아스날이 아니야. 네. 어떻게 보면 더 이전에 그렇죠. 진짜 우리가 알던 아스날이었죠. 예, 정말 아스날이 기대하던 모습이었고 물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가 최근에 감독도 바뀌고 새롭게 이제 좀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은 그건 아스날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경기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첼시를 만나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는데 3대1로 승리를 거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브라이튼전에서는 정말 한 골이 필요한데 라카제트가 그 한 골을 넣어줬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래서 네.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전은 공격이 너무나 잘 풀리는 가운데 4대0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네. 그래서 파괴력도 회복한 듯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 2경기에서 무실점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스날은 이거 부활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아스날 부활을 설명하다 보니까 에밀 스미스 로우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부카요 사카를 오른쪽에 돌린 것도 나름대로 네. 효과를 봅니다. 왜냐 부카요 사카를 오른쪽에 돌림으로 인해서 마르티넬리라든가 오바메양이라든가 네. 왼쪽 자리가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티어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티어리 너무 잘하대. 리그 정상급 풀백이야 이 정도면.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마무시한 활약이야 이거. 진짜 대단해요. 뭐 요즘 로버슨까지 꺼내 들면서 네. 비교하는 게 있는데 뭐 과하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최근 활약 자체만으로는 정말 충분히 비견될 만하고 티어니가 셀틱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이 측면 수비수들이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셀틱 때부터 항상 그래왔어요. 그런 면에서 아스날에게는 굉장히 또 미들맨, 뭐 차기 주장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저는 부카요 사카가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에서 지금 공격 포인트를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골도 넣고 있고 도움도 기록하고 있는데 왼쪽에는 티어니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쪽에 오바메양이 있으면 오바메양이 전방까지 올라가면서 라카제트가 고립되는 것도 막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티어니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쪽에 마르티넬리가 있으면 마르티넬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티어니의 활약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조금씩 맞춰지고 있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희소식이 아닌가. 네, 연승을 달리기 이전까지만 해도 뭐 U자형 빌드업 이외에도 너무 공격이 왼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미비하고 파괴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방금 얘기해주신 대로 사카가 옮겨가면서 밸런스가 좀 맞춰진 그런 감이 있고요. 사카가 또 플레이가 좀 다채로워요.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으로도 들어오면서 또 풀어주고 이 선수가 양발을 굉장히 또 자유롭게 잘 써요. 여기에서 오는 이점도 있거든요. 이런 플레이들이 또 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아져 가는 파괴력을 더해가는 그런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네, 여기다 마르티넬리가 물론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전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은 출전할 때마다 무언가 기대를 하게끔 만들고 있고. 야, 이거야말로 아스날이 기대하던 이선이잖아. 네. 이거 페페 심각해졌어. 야, 이렇게 되면 페페 자리가 없어져. 그렇지. 마르티넬리, 에미 스미스 로우, 사카. 이거 진짜 보기만 해도 배부른 그런 행복한 조합이죠.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스날은 이대로만 가면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게 중앙 쪽에 토마스 테파티가 돌아온다면 중원의 힘은 더 강해질 것이고 수비 쪽에도 최근 2경기 무실점이니까 이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더 높이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아스날 입장에서는 지금 순위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야 돼 지금. 그래서 이 연승으로 갔을 때 계속 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3연승을 달린 동안 선수 하나하나의 활약에 굉장히 집중돼 있지만은 이게 전술적으로도 이전과 굉장히 달라진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선수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술적인 톱니바퀴 이런 것들이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아르테타가 또 잘 준비를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지금의 흐름을 많이 이어가고 싶은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인터뷰 보니까 1월 이적 시장에서 뭐 특별한 영입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이전까지는 뭐 이스쿠라든지 에릭센이라든지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를 찾았는데 내부에서 찾았잖아. 내부에서 이렇게 에미 스미스 로우란 이런 선수를 찾았으니까 뭐 충분히 철회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좀 여러 포지션을 보강하고 싶은 그런 감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전술적으로 워낙 잘 돌아가니까 또 좀 더 밀어붙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첼시 전승이 그래 그거 인정. 그런데 브라이턴이라든가 웨스트브로이치 알비온은 글쎄 그렇지. 너무 행복회로 돌리기에는 아직 너무 약팀 아니냐. 약팀들의 만남감이 이런 있죠. 얘기하는데 약팀이든 강팀이든 지금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연승이라는 게 강팀을 상대로만 연승을 거두면 뭐 땡큐베리 감사 어마어마해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약팀을 사냥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스날은 그게 안 됐거든. 네. 여태.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지금의 3연승이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특별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3경기 동안 확실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전술적인 면에서도 이전과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게 공부를 또 그동안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들이 후방 빌드업에서의 선수 역할 그런 조정 같은 것들, 그리고 공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전과는 좀 다양한 형태의 그런 분산시키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선의 젊은 선수들이 1차적인 압박하는 모습,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런 굉장히 모습들이 좋고요. 다 효과를 발휘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연승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좀 더 달렸으면 좋겠다. 제가 근래 들어서 가장 놀란 팀이 AC 밀란이에요. 올 시즌? 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갑자기 달라지더니 그렇죠. 예. 그때부터 지금 막 무패 행진을 쭉 쭉 이어가는. 가잖아. 물론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는 패배를 당했다 할지라도 리그에서의 그 기세는 대단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축구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난 축구를 모르는 놈이구나. 왜 추갈못이 됐어? 팀이 어떤 계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한 번에 바뀌기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게 이제 감독 교체든 아니면 선수 영입이든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AC 밀란은 물론 질라탄이 들어오긴 했지만 한 번에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바뀌고 나서 그때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 아르테타의 감독 경험 그리고 아르테타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젊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스날이라는 팀을 봤을 때에도 곳곳에 젊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이 젊은 선수들이 지금 기세를 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기세를 어디까지 이어가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스날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아까 방금 이제 단번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안 됐던 것들이 시행착오였을 수도 있어. 그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 쌓아왔지만은 이렇게 시행착오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맞아 들어가면서 터진 걸 수도 있거든. 맞아요. 이게 아스날이 이런 지금 상황이기를 바라는 거고, 지난 3경기만 봤을 때는 이런 기미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에미 스미스 로우가 부상을 당해서는 안 돼. 그렇지. 이게 라이프치 임대 가고 뭐 허더스필드에도 임대 갔지만은 거기에서 부상으로 또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경험치를 못 쌓은 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나오지 못한 것들도 좀 그런 케이스이기도 한데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래. 그러면서 이제 팀이 좀 잘 돌아가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반기 아스날을 기대해 보세요.